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다소 한산한 가운데 혼조세 보였는데요. 네, 이제 시장이 탄력을 받는 1월 효과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를 종합해보면 이 글로벌 증시의 수익률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가 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가 27% 상승할 때 코스피는 4%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하지만 시장 수익률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 계좌에 대한 수익률이겠죠. 올해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나빴던 것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좋았던 추억만 가져가시면서 새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단장하는 것처럼 종목들에 대해서도 주유소 통해서 1시간 동안 진단 받으시고요. 든든한 내년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로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또 올해 이 마지막 방송을 또 위원님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좀 뜻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넘어가야겠죠. 이제 지난주에 네.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월화 정도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다음 주엔 올라오지 않을까, 후반부로 오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때부터 조금 굉장히 좀 수상했어요. 원래 이제 갈 거였으면 이 종목이 2960동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코스피가 네. 296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여기를 지키긴 했단 말이죠, 한번. 근데 지켰으면 원래 이때 나왔던 이런 상승처럼 이게 바로 나와줬어야 됐어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주면서 3100을 강하게 돌파를 했어야 됐는데 막상 지지는 받았는데 반등이 굉장히 미미했죠. 미미하면서 이제 제가 백전백승에서 매일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할 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증시가 쌍바닥 테스트를 하러 내려올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백전백승에서는 시간이 좀 남아서 고양이까지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는데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고양이가 참 많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벌써 3마리째가 그려지고 있는데 고양이가 좀 그려질 것 같아요. 쌍바닥 테스트를 한 후에 그제서야 좀 강한 반등, 고양이가 손을 드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2960 아래로 내려오면서 쌍바닥 테스트를 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여기 그때 저점이 2822, 23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완전 하락장이 올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지금 당장. 한 제가 보기에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 정도 된다. 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만큼 만약에 내려온다면 오히려 조금 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백전백승에서 계속해서 이때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드렸던 말씀은 굉장히 조금 수상하다 지금 올라가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 같아서 대형주들 현재 막 물려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손실이 아니라면 대형주 잠깐 정리하고 한 2, 3주는 테마주 장세가 될 것 같으니까 테마주랑 좀 놀아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대로 좀 흘러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스피가 내렸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간다면 이제 시나리오가 제가 이제 한 3개 정도를 그려놨어요. 내년에 코스피가 움직일 좀 3가지 정도의 움직임을 미리 그려놨는데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3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는데 이렇게 내려왔다 가면은 2가지 가능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시나리오만 남아지면서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내년 1월 3일 개장은 1시간 늦춰진 10시부터 개장을 한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상담 방송인 만큼 더욱더 알차고 즐겁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재원 위원님께서 또 굉장히 차트 또 정확하게 도와봐드리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 흐름 같이 짚어보고 또 수익도 많이 챙겨가
올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창구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도 참여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라운 시큐어. 라운 시큐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왜 4,500원에 네. 80%입니다. 네, 4,500원에 40%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이 지금 너무 좀 떨어져 가지고 네.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네. 또 얼마나 올라갈 건지 이런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네. 또 오늘 전화 잘 주셨네요. 저희 최재우 예. 위원님께서 또 차트 보고 기술적인 분석 굉장히 잘 해주시니까요. 지금부터 예. 바로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운 시큐어 매수가가 예. 4,500원에 비중 40% 맞으시죠? 예, 예. 4,500원. 4,500원이면은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올 것 같습니다. 4,500원 정도의 매수가는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 정도는 무난하게 넘어질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반등 흐름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 지지 라인 중에 이제 4,010원, 한 4,020원 정도가 있고 처음에 예. 그 아래로 한 3,300, 한 70원, 3,370원 정도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한 지지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좀 강한 지지 매물대다. 이 자리에서는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올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이 자리에서 좀 반등의 움직임을 조금씩 그려주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여기 위로 안착을 해서 이제 반등을 하겠다 이렇게 보이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현재 흐름이 나쁘진 않단 말이죠. 예. 여기 살짝 아래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다음 주 장이 시작했을 때 4,020원 위로 올라와 준다면 뭐 4,020원이요? 네네 4,020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고 올라와 준다면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갑니다.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넘어질 것 같고 일단 비중이 40%시란 말이죠. 이게 뭐 어디를 끌고 이게 이 종목이 고점을 넘을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고점이 현재 일봉상에서 6,7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 차트는 맞거든요. 근데 이게 시청자분이 버틸 수 있는 비중이랑 매수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일단 익절을 해나가면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좀 제일 먼저 보이는 저항 라인이 한 5,400원 정도예요. 5,400원에서 5,500원. 여기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은 비중의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량 매도를 해서 일단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관점을 가져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일단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돌파해요. 만약에 매도를 해버렸는데 더 가요. 더 가더라도 한번 다시 테스트하러 내려왔다가 올라간단 말이죠. 일단 그때 다시 사보는 게 더 좋으니까 훨씬 안전하고 근거도 분명하고 훨씬 더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올라오면은 그러니까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내려오더라도 뭐 이전에 여기 지켰던 자리를 지키고 올라올 거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올라오면 한 5,300원에서 5,500원 정도에 일단 매도하고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한 얼마나 일단 내년에 일단 장 시작하자마자 증시가 조금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어서 기간적으로 봤을 때 한 그래도 여유 있게 2달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 있게 2달 정도 보면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좀 가봐야 알아요. 제가 신은 아니라서 미래에 정확히 언제쯤 이게 올라올지는 예상할 수가 없고요. 그냥 조심스럽게 흐름을 좀 예측해 보면은 한 2달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또 봐주셨으니까요. 먼저 수익을 안전하게 잘 챙겨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500원에 네. 30%요. 38,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 2, 3개월 되셨고요. 또 신풍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중단을 선언하면서 갑자기 또 큰 폭으로 폭락을 했었는데 네. 또 다행스럽게도 오늘 정말 전화 잘 주신 게 최지원 위원님께서 굉장히 뜨악하는 구간에서도 반등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었거든요. 또 지금 이 매수가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풍제약 매수가 38,500원에 비중 30%시네요. 네네. 그래도 매수가가 좋으신데 매수가가 괜찮은 편이세요. 매수가 괜찮은 편이고 이전에 신풍제약을 제가 이 자리에 정확히 이날 음봉 맞은 날 11월 25일 날 장 끝나고 이제 밤에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음 날쯤에 이 자리 한 29,500원을 지켜준다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9,500원이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에요.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고 이게 완전히 끝나냐 안 끝나냐에 좀 판가름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한 번에 깨지는 일은 잘 없단 말이죠. 현재 일단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 지지라인을 좀 잘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강한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29,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 번에 강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반등의 첫 시세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신풍제약이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넘어가요. 확실한 건 시청자분의 매수가는 넘어가고 29,500원만 깨지 않고 반등에 성공해 준다면 38,500원은 무조건 넘고요. 다만 위로 어디까지 갈지는 처음에 양봉이 한 2개 나올 때 어떤 강도로 어디까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거래량은 또 얼마나 터지는지를 그걸 봐야 이게 6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위로 8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6만 원도 못 갈지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제가 딱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뭐 최대로 가면은 정말 많이 가면 8만 원도 다시 갈 수 있는 차트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은 힘을 모으고 있다고 보여지고 29,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무난하게 올 테니까 좀 걱정 없이 기다리시다가 올라오면은 매도가를 잘 모르겠으면 수익권에서 좀 분할 매도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글쎄요,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길을 모을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횡보를 좀 오래 하는 걸 봐서는 생각보다 좀 반등을 세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 반등을 언제 끝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횡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물량을 확보해야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 확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바닥권이고 막 1년, 2년 끌지는 않을 거예요. 한두 달 정도 더 모으다가 가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당장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갑자기 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조금 이 기간 부분에서는 조금 확실히 말하기가 어려운 차트다. 왜냐하면 거래량도 없고 뭔가 근거가 되는 파동이 없어요. 현재 바닥권에서. 그래서 좀 기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행보를 하고자 하면 1년도 할 수 있는 자리라서 딱 뭐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 자리니까 그래도 그냥 좀 이런저런 외부적인 상황이나 또 관련된 테마나 그리고 또 많이 내려온 점을 봤을 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거든요. 네,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 또 편안하게 새해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넵튠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만 원에 30%요. 네, 3만 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게임주들이 그래도 좀 강했거든요. 넵튠이 지금 오늘만 7%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제가 11월 달에 샀는데 네. 그때 3만 5천 원까지 올라갈 때도 제가 안 그렇죠. 팔았거든요. 네, 11월 달에 굉장히 또 메타박스가 엮이면서 잘 나갔었는데 그래갖고 이게 점점 좀 밑으로 내려오더니 네. 이제 좀 바닥을 다지긴 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될까 해서 좀
예,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네. 넵튠 종목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넵튠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30%시네요. 예, 예, 예. 현재 거의 평단가 근처고 넵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10월인가 11월 때쯤 이제 백전백승에서 게임 관련주 이제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 이야기를 할 때 좀 새로이 볼 수 있는 게임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일 것 같다라고 한 이때쯤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아줬고요. 이제 오늘 백전백승에서 마침 제가 게임 테마를 이야기하면서 넵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재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괜찮고 보이면은 여기 27,900원부터 27,900원부터 23,350원, 23,300원 정도까지가 지지 라인인 지지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오늘 약간 돌파를 해줬어요. 완전히 강하게 돌파를 했다고는 보여지진 않는데 그래도 종가가 28,000원이란 말이죠. 100원이라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 장 시작하면은 좀 강한 상승을 바로 강한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막상 다음 주에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을 거다.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또 코스피가 횡보 조정을 좀 받으면 또 항상 수급을 받는 테마가 메타버스 게임, NFT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백전백승에서 제가 게임 테마를 들고 온 이유기도 하고요. 현재 게임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차트가 다 좋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올라갈 것 같고 올라간다면 사실 여기 고점까지는 무조건 도전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35,000원은 다시 도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상승한다면 아마 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승한다면 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맞았던 35,000원에서 36,0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을 기준으로 두고 올라올 때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신 다음에 돌파를 못한다 싶으면 일단은 매도하신 다음에 내려올 때 다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가 나쁘진 않은데 막 끌고 가볼 정도의 매수가는 아니라서 한번 저항 라인을 맞는다면은 좀 움직임이 지저분하게 나오면 맞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35,000원 부근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본 다음에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한 번에 넘어준다면 그냥 여기 돌파까지 끌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 35,000원만 넘어준다면 43,200원 여기도 넘어요. 그러니까 보시다가 여기 넘는다 싶으면 끌고 가셔서 43,200원을 넘었을 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좀 볼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뭐 43,200원 넘어가는 거 보면은 네. 뭐 더 끌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은 뭐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사실 여기를 넘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더 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점을 넘는다는 거 신고가는 항상 미지의 영역이에요. 신고가를 갱신한다고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다이버전스의 개념으로 신고가를 맞고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갱신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하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쭉쭉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신고가를 넘어간다면 일단 매도를 하시고 확실한 거 하나는 시청자분이 신고가 갱신을 했을 때 매도를 해도 매도한 가격보다 아래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100%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수익을 챙긴 다음에 더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매도한 가격 아래로 내려와요. 그때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너무 한 번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43,200원을 만약에 쭉쭉 상승해서 돌파해 준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조금 지켜본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43,200원까지는 35,000원 넘어가면 43,200원까지는 지켜봐도 된다는 말씀이신 네, 맞습니다. 거죠? 45,000원만 돌파해 준다면 43,200원도 당연히 돌파할 거니까 여기까지는 보신 다음에 43,200원을 넘어서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위원님께 상담 받으시면요. 올 한 해 이렇게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새 전략으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해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계속해서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 삼성전기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더 사고 싶은데 매수 시점과 그리고 또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삼성전기가 매수가가 24만 원이 맞나요? 24만 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종목을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 매수가가 잘못된 건가요? 삼성전기는 네.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24만 원을 간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잘못 보내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 24만 원. 여기 지금 차트가 이거 삼성전기 맞죠? 제가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네, 그러면은 맞는데. 최고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이 잡으셨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 위에서 최고가 부근에서 네. 잡으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대응을 물어보신 거라면 네. 일단은 대응을 하실 거 있으면 사실 여기서 하셨어야 됐어요. 여기 보시면 요 아래에 있는 박스 있죠. 여기서 사실 여기를 돌파했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아니면 여기 지지를 받을 때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됐었고 사실 이미 상승 흐름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이미 상승 흐름으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기는 여기를 다 돌파해서 마지막 저항 라인인 18만 9,500원, 한 19만 원 정도를 여유 있게 19만 원이라고 할게요. 18만 9천 원이라고 할게요. 18만 9천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고점을 노려보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나 이거 고점 노려볼 거야. 고점 갱신할 거야. 라고 지금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서 물리셨든 크게 걱정은 없어요. 어디서 물리셨든 크게 걱정은 없는데 아마도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여기 18만 9천 원을 테스트를 한 다음에 충분히 여기 지지를 받는다면 올라서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아요. 이대로 고점 갱신을 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18만 9천 원을 깨지 않는다면 그냥 들고 계시다가 올라오면 일단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정리하세요. 이게 만약에 24만 원이 아니더라도 최고가에 물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끌고 가볼 수가 없겠죠. 너무 변수가 많아요. 고점 부근에서는. 살짝 갱신을 했다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부근에서 갱신 후에 흔들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흔들다가 빠질 수도 있어요. 신고가 부근이라는 건 항상 변수가 너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점에서 물리신 거라면은 탈출 기회 줄 때 일단 탈출한 다음에 다시 탈자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아래쪽에서 사신 거면은 수익권이시라면 그냥 끌고 가셔서 28만 9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고점을 갱신을 도전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증시가 좀 밀릴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밀릴 때 18만 9천 원을 이탈해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 하면은 만약에 한 16만 9천 원에서 17만 원까지 내려올 거란 말이죠. 다시. 여기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올 거예요. 여기를 다시 내려온다면 매수가가 여기 위다 하시면 비중이 현재 10%시니까 여기 16만 9천 원에서 17만 원은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예요. 여기는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가 만약에 내려올 경우 if 18만 9천 원을 못 지키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그리고 매수가가 여기보다 위시라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해보시고요. 매수가가 여기보다 아래시라면 그냥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니까 그냥 지켜보시다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보다 더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내주실 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들어와 있고요. 매수는 6,12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10% 부여하고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리비안 관련주죠. 지금 대응과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전문가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위원님, 추가 매수 한 언제쯤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세원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템포를 천천히 해서 볼게요. 세원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차트가 좀 지저분해요. 사실 바닥권에서부터 사실 여기서부터 보자면 여기서부터 지저분했고
여기서 한번 좀 강하게 올랐다가도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줬는데 이게 아마 RSI 지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마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을 것 같아요. 여기 이날 연봉 떨어진 걸 보니까 하락 다이버가 뜨면서 본격적인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현재 RSI 지표를 제가 틀어놓을 수가 없어서 이거 트레이딩 뷰로 봐야 되는데 아직 못 틀어봐서 이게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봉상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고 주봉으로 봐도 떴을 것 같아요. 주봉으로 봐도 떴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봉에서만 떴으면 다행인데 주봉에서까지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난 거라면은 해소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상승을 기대해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하더라도 단순히 반등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추가 매수를 6,120원. 6,120원이면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언제 하냐? 지금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4,070원 있죠? 여기 제가 아래줄 그어놓은 거. 여기가 사실 지지 박스입니다. 지지 박스고 4,070원 부근을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지켰죠. 옛날에도 한 번 지켰고 옛날에 여기들 강하게 지키고 반등이 나왔던 자리고요. 여기도 한 번 지켰고 여기도 한 번 지켰단 말이에요. 벌써 세 번째 지키고 있는데 일단 반등이 나올 자리는 맞아요. 반등이 나올 자리는 맞으니까 단순히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탈출을 하려면 6,120원은 저항대 부근이란 말이죠. 하필 좀 강한 저항 라인 부근이에요. 강한 저항 라인 부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조금 여유 있게 하시려면은 6,200원 정도가 좀 강한 저항 라인인데 여기까지 왔을 때 돌파하려나 안 하려나를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매도를 하시려면은 추가 매수를 지금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언제 하냐? 4,070원 지지를 좀 받고 있으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고 비중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딱 10%만 더 하세요. 10%만 더 하시면 평단가가 확 낮아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5,000원 초반대 5,000원 초반대 아니면 뭐 4,000원 후반대까지도 내려오지 않을까 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똑같은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하시면 매수가가 확 낮아지니까 그때 좀 마음 편안히 끌고 가서 6,200원의 저항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돌파한다면 끌고 가보고 아니면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내려올 테니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원에 대해서도 또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디오 종목 보내주셨고요. 43,650원에 매수하셨고 28%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주죠. 디오 종목은 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디오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43,650원이시란 말이죠. 네. 그리고 비중이 28%이신 걸 보니까 또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조금 뒷자리가 좀 애매하게 떨어지는 걸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일단 43,650원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보시면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고 여기 보면은 35,950원부터 이 31,450원 여기가 지지 박스예요.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반등해서 여기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내려서 여기를 지지받고 있는데 이대로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추가 매수는 필수적이고 일단은 비중이 28%란 말이죠. 한 번에 너무 많이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지금 내일 만약에 장이 열리면 이 35,950원을 안 깬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한 반 정도 내가 지금 현금을 좀 갖고 있다 하시면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대로 올라간다면 탈출을 좀 하셔야 돼요. 탈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내릴 확률이 좀 꽤 있어 보여요. 꽤 있어 보이고 현재 이 조정 받을 때 좀 깔끔한 ABC의 형태가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했다가 다시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으니까 반등 시에 탈출을 일단은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탈출을 좀 편안하게 하시려면 내일 월요일 날 장이 열린다면은 추가 매수를 바로 하셔라. 바로 하시고 혹시나 여기서 10%를 추가 매수를 했는데 더 빠져서 31,450원을 또 테스트한다. 여기 31,450원의 쌍바닥을 만들어 와줬다. 이렇게 두 번 만들어 와줬다면 여기서 나머지 한 10% 정도 추가 매수 하셔서 좀 비중이 과하게 실리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이 자리에서 이 평단가의 비중이 28%라는 거는 너무 많이 실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단가를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 평단가가 낮은 것도 아니에요. 탈출을 하려면 추가 매수가 조금 필요한 평단가이기 때문에 뭐 10%는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지금 전화 상담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드린 거고
평단가를 조금씩 낮춘다라는 생각으로 35,950원을 지지받을 시에 슈가미스 한번, 그리고 만약에 안 깰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깨고 내려와서 31,450원에서 쌍바닥을 만들어준다면 여기서도 추가매수 한번, 추가매수할 비중이 딱 있으면 그거를 반으로 나눠서 반만 먼저 매수해보고 반은 아래에서 준비를 하고, 안 오면 그냥 이건 다른 거에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매수를 하려고 남겨놓은 비중이 있다면 반반 나눠서 먼저 반만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할 때 너무 이거 갔으면 이러지 마시고, 반등할 때 저항 라인이 굉장히 두꺼워요, 현재 위쪽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를 다 해주지 못한다면은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때 일단은 뭐 버텨볼 매수가랑 비중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수익권 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디오 종목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또 다양한 대응 방법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들어 보실 수 있는 대응 전략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바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어 부산이고요. 네, 에어 부산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220원이고요. 네. 비중은 얼마나 보유하고 계세요? 8%입니다. 8%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에어 부산 매수하셨는데 혹시 지금 사투리 쓰시는 거 보니까 부산 거주하고 계세요? 네. 또 이 부산에 대한 또 남다른 애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리오프닝 기대감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어떤 부분 오늘 좀 도와드릴까요? 이게 내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예. 가지고 있어도 될라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 지금 또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다 보니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많이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도 네.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그쵸. 가져가도 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팔면 좀 잘 네. 팔았다 소문날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어부산 매수가 2,220원에 비중 8%시네요. 일단은 매수도 굉장히 잘 하셨고 현재 반등 흐름도 좀 잘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만간 한 번씩 다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아요. 에어부산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뭐 노랑풍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다 올라갈 것처럼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조만간에 이제 뭐 코로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증상도 거의 없다고 하죠. 미미한 무증상인 우세종이 나타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사실상 이제 금방 될 것 같은데, 그 기대감, 본질적인 문제로 봤을 때 그 기대감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제가 보기에는 1월 달에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에어부산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거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냐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2,350원의 저항 라인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여기 저항 정도는 좀 무난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뚫을 저항 라인이고요. 여기서는 매도를 고려하시면 안 되고, 올라올 건데 어디까지 올라와서 매도를 좀 고민하면 되냐. 이때 맞았던 2,870원 있죠. 여기 2,870원에 네, 여기 2,870원이요. 네네. 여기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일단은 이게 뭐 네. 여기서 바로 올라오든 아니면 뭐 굳이 여기서 지지부진한 좀 지저분한 움직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올라오든 뭐가 됐든 2,870원까지는 올 겁니다. 오면은 네. 일단은 매도를 조금 고려해 볼 자리예요. 왔는데 2,870원을 돌파를 못 한다. 여기서 또 막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밀릴 것 같다 하시면 매도를 하시고요, 그냥. 근데 네. 만약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너무 강해서 여기서 막히지 않고 살짝 밀리나 싶다가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2,870원을 돌파한다 하면은 이 종목은 꽤 높게 갈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만 돌파해준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고점인 5,000원 있죠. 5,000원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차트예요, 사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000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2배 정도죠, 사실. 뭐 2배 요즘 가는 종목은 금방 가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5,000원도
5,000원 정도, 5,000원 아니면 4,6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좀 핵심이 되는 자리는 말씀드렸던 2,870원이니까 2,870원을 기준으로 돌파를 못한다면 매도를 하시고 돌파를 한다면 4,000원을 넘는 자리까지는 끌고 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드렸습니다. 네, 에어부산 종목 굉장히 저점에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2배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컴투스 컴투스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만 1,200원. 16만 1,200원. 30%.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11월 달에 이제 게임주들이 날아가면서 이제 굉장히 또 큰 상승세 보여줬는데 이때쯤 들어가셨을까요? 며칠 안 됐어요. 아, 며칠 안 되셨어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니, 어떻게 될란가 갖고. 네,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요? 네, 컴투스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 보여줄지 그리고 게임주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좀 떨어질란가 올라갈지. 안 떨어질란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한번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혹시 TV 볼륨이 높여져 있으면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컴투스를 16만 1,200원에 비중을 30% 실으셨네요. 예, 예. 약간 손실 중이신데 이거 뭐 최근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급등을 하다가 좀 따뜻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나쁘지 않아요. 현재 나쁘지 않고 다만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이렇게 한 번에 딱 누가 예. 봐도 차트가 저점은 아니죠. 비중을 예. 30%나 실을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비중 30% 실었다가 갑자기 장 폭락하면 이거 어떻게 대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고점 부근이다 싶으면 실으시면 안 되고 차트를 좀 봤을 때는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현재 15만 원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단 말이죠. 돌파를 한 후에 제가 이제 모든 상담을 할 때마다 꼭 말을 하는데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무조건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러 와요. 이런 차트처럼. 그렇기 때문에 15만 원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완전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돌파했던 15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서 이때 형성한 18만 3천 원의 고점이 있죠. 여기를 넘으러 갈 거예요. 넘으러 갈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15만 원을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 13만 원 5천 원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하기엔 비중이 너무 빡빡하니까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더라도 다시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만 원이 혹시나 이탈하더라도 이탈은 안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석이라면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워낙 또 요즘 종목들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이탈을 하더라도 13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서 고점을 갱신하러 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컴투스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오늘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0082번으로 최재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빠른 입장하시면 되고요. 네, 이어서는 또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문배철강 4,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네요. 문배철강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뭐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크게 나쁘지 않아요. 철강주들이 뭐 사실 제 백전백승 포트에도 하나 있죠. 동국제강이라고 있는데 네.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증시가 오를 때 조금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 철강주들 차트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배철강도 그렇고 철강, 제강 뭐 이런 관련주들이 현재 나쁘지 않아요. 현재 나쁘지 않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다음 주 내년에는 초반에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기가 아직 저항 이렇게 지지라인 박스죠. 이 박스 라인을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한 3,900원부터
한 3,250원 여기를 지지 박스로 봐야 되는데 오늘 좀 맞고 여기 최근에 오늘 좀 딱 맞았네요. 오늘 좀 딱 맞고 조금 밀린 모습이죠. 이게 바로 돌파해 줄 수 있어요. 증시랑 상관없이 이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코스피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다음 주에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철강 제강주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면 그냥 무난히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시면 돼요. 4,650원 정도는 옵니다. 무난하게 올 거니까 크게 걱정을 해야 되나? 잠깐만요. 네. 하지 않아도 됩니다. 4,9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아요. 8,900원 정도까지는 올 것 같으니까 무난합니다. 4,800원 저항라인까지는 한번 도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4,650원이면 좀 아쉽긴 하지만 살짝 위잖아요. 뭐 수권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혹시나 증시 따라서 내려온다면 그리고 이 3,250원 부근을 다시 한번 쌍바닥을 테스트를 하러 온다면 비중 조절을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추가 매수를 할 기회가 있잖아요. 좀 여유 있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한번 내려온다면 이 3,250원, 3,300원 그죠? 여기 부근 3,350원의 지난번에 지지를 받았으니까 여기 부근에서 그냥 여유 있게 추가 매수하세요. 여유 있게 한 5%에서 8% 정도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면 아마 4,000원 초반대로 내려올 거예요. 4,000원 초반대로 내려오거나 3,000원, 3,900원 후반대로 내려올 거니까 기다리셨다가 혹시나 내려준다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올라올 때 4,900원에서 똑같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시가 내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한 다음에 내리면 오히려 고맙다. 나 추가 매수해서 물량 더 확보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비중 조절을 한다면. 비중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오늘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고요. 네. 내려온다면 겁내지 마시고 추가 매수 받아보시고 올라간다면 약수익권 부근에 좀 강한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일단은 매도를 한 다음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도 비중 조절에 대해서 이 비중 조절의 중요성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50%씩 좀 많이 이렇게 담는 분들이 상담 많이 주셨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8%씩 조금씩 분할로 대응해 보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점까지 챙겨드리면서 철강 섹터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은 최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아비코전자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 부여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아비코전자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무슨 테마주인데? 이 무슨 테마? 제가 최근에 백전백승에서 다뤘던 테마의 관련주로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예. 테마죠? 무슨 테마더라 이게? 최근에 너무 많은 테마들을 맨날 다루다 보니까 보면은 뭐 어쨌든 무슨 관련주예요. 최근에 좀 인기를 끌었던 좀 주목을 받았던 관련 테마주고 현재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또 굉장히 또 애매한 흐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일단 정석적으로 차트만 보자면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지지라인 테스트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이틀 두 날 다 종가상 이 11,290원, 11,300원 위에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지지라인 테스트에 통과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가로 봤을 때는 이탈을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라인 테스트 후에 상승까지 성공을 했는데 현재 매수가가 1,500원 수익권이시란 말이죠. 한 번 만약에 더 올라요. 올릴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더 고점 도전을 할 수 있는데 고점을 도전했는데 고점을 갱신까지 했어요. 아직은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갱신을 했는데 갱신한 후에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다. 라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똑같은 형태의 봉 있죠. 오늘 나왔던 똑같은 형태의 봉이 고점을 갱신한 다음에 나온다 하면 이거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 갱신할 때 꼬리로 밀린다 싶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을 돌파했는데 이 고점 위에서 좀 깔끔하게 마감을 했다. 긴 꼬리 없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좀 강한 모양 있죠. 한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으로 이런 두 봉 모양처럼 좀 깔끔하게 마감을 했다 하면은 더 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오늘 같은 형태의 봉으로 고점을 갱신한 후에 밀려서 내려온다면 다이버전스의 확률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 꼭 챙겨가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올라갔다 밀리면 한 9,200원 정도까지는 밀릴 거예요. 9,200, 300원 정도까지는 밀려 내려올 테니까 그때 여기서 다시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매수가가 될 것 같다. 다만 돌파를 좀 강하게 솔리드하게 막 20% 30% 이렇게 올라주면서 돌파를 해준다면 한두 번 더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좀 추가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비코 전자까지 또 종목 상담 만나봤습니다.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또 이렇게 종목 오늘 좀 올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알차게 평소보다 더 많은 종목들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내년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내년장은 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올해 이거 매체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건데 네. 우리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작년에 상승 막 이런 얘기 또 있잖아요. 누구 옆집 뭐 김대리, 김과장, 뭐 최 부장 뭐 네, 다 철수 영이 돈 벌었다. 다 하니까. 철수 영이 뭐 옆집 할머니 누렁이까지 다 돈을 벌었대 주식으로. 작년에 네. 다 막 주식이 못 벌 수가 없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 그쵸.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느지막이 막차를 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눈치 빠르게 빨리 타셔서 영이 철수가 강하게 타라 해서 친구 덕에 빨리 타셔서 조금 수익을 누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누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은 앞으로 여러분들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마세요. 없을 거고요. 좀 이례적인 장이었다. 유동성 장세 전 세계적으로 이랬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이제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유동성 장세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너도 나도 옆집 누렁이도 철수도 영이도 부장님도 뭐 다 돈을 버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이게 올해 나온 게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코스피입니다. 원래 코스피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형태고 보시면 이전에도 그랬어요.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원래 이게 코스피고요. 크게 보면은 횡보죠 사실. 크게 큰 움직임이 없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개인들 돈을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증시에서 돈을 버는 개인이 1%가 안 된다. 이런 대회도 있었죠. 전문가들 한 5명, 6명 모아놓고 실제 투자 대회를 시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수익률 0%인 사람이 1등을 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작년에 너도 나도 돈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오신 분들은 좀 낭패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원래 장대로 돌아왔는데 네. 이 유동성이 있으면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장은 또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어렵게 느껴졌는데 올해는 그냥 평범한 장이었고 작년이 좀 특별한 장이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은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으면서 회수가 되는 장이고 무조건 내리지도 않을 거고 무조건 오르지도 않을 거고 다만 변동성의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네. 변동성이 뭐 아래로도 내려왔다가 위로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작년에 나왔으면 한 해 쉬고 위아래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내년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백전백승 마무리할 때 내가 봤을 때 올해에 큰 수익을 내지 못했고 혹시나 작년에 시작해서 번 수익을 올해 지키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뒤로 가서 바둑이나 두셔라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그만큼 내년에는 아차 하면 내 계좌가 그냥 완전히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작년은 완전히 잊으시고 올해가 좀 평범한 장이었고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 변동성의 시작이지만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아닌 위아래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좀 공포도 줬다가 환희도 줬다가 계속해서 사람을 좀 흔들어 놓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다. 작년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변동성의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만큼 내년 장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올 한해 증시는 굉장히 이 한반도 날씨만큼이나 굉장히 변화무쌍했던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이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보다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보다 더 자세하게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